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22만 8천 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개별 주택 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역전된 경우도 2,419호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에 반영할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본을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가 부적격 가구의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관계자는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이유로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법령 규정과 정반대 내용이며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시행사가 청약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아파트형 공동체 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SH공사와 함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형 공동주택은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 건설 자금 조달은 리츠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완공 예상 시점은 2024년이고 예상 사업지는 고덕 강일 3지구 12블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토지에 지어진 주택은 당연히 공시가격이 높아야겠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와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땅값보다도 낮은 집값이 공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요, 부동산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알맞은 공시가격이 산정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부탁드리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013-3366에 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이분과 풀어보겠습니다. TA 부동산 투자 전문의 유광수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지역 공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부동산 기초 상식, 지식 공유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죠. 오늘은 건축 관련한 필수 기초 지식 중에서 일조권의 사선 제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1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거에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제목을 건축을 위한 필수 기초 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축까지 알아야 돼, 건축법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조권 사선 제한은 오래된 주택에 투자를 하시거나 토지에 투자하시거나 이럴 때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외우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어떤 땅이 좋은 땅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에 가서 보시면요. 이런 형태의 보통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층은 지금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까지는 건축이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다가요. 4층, 5층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 가서 보시면 지금 저 4층을 베란다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판넬로 막아놓은 형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테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주거 지역에 가셔서 이렇게 꺾여 있는 그 방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북쪽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쪽을 향하고 있는 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경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오래된 주택을 투자하시거나 이러실 경우에도 이 1조권 사선 제한이 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것은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정북 대지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조권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요. 북쪽에 있는 건축물이 내 토지에 건축을 하면서 햇빛을 못 받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조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조권은 주거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상업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업 지역 그리고 그 준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그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떼어야 되느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이 9m 이하 그리고 높이가 9m 이상일 경우에 일정 거리를 떼야 되는데요.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 9m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한 개 층의 건물 높이는 주택인 경우에 약 한 3m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높이 9m이기 때문에 3m 곱하기 3층이 9m겠죠. 그래서 9m까지는 건축물이 1조권을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3층까지는 그대로 지금 올라가게끔 되고요. 4층이다라고 하면 4층은 전체 높이가 3m씩이기 때문에 약 한 12m가 되겠죠. 그래서 12m의 2분의 1인 6m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떼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려보면 지금 이곳이 내 집이다. 내가 신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장차 신축을 목적으로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하실 수도 있고 경매로 매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조권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방향이 지금 이쪽이 보이시는 것처럼 북쪽이고요. 이것은 북쪽에 지금 이웃집이 있다. 그러니까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북쪽에 인접 대지에 집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붉은색 라인이 인접 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신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 9m 이하까지는 1.5m를 이격을 하셔서 건축을 하셔야 되고요. 1.5m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높이 9m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층은 1개층을 3m로 봤을 때 약 한 12m가 되기 때문에 12m 나누기 2를 해서요. 6m 그러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가 이렇게 들어와서 건축을 해야 되고요. 5층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층은 한 개층을 3m로 봤을 때 총 15m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분의 1을 하신다라고 하면 7.5m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7.5m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내 집을 기준으로 아니면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북쪽에 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내 토지가 세로로 길거나 가로로 길거나 마른 목골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내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1조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뒤에서 제가 반복해서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그 예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 주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층은 지금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2층, 3층까지는 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아마도 띄었을 겁니다. 1.5m 이상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층부터는 이렇게 건축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5층은 더 들어간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층, 5층은 아마도 여기는 6m가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 여기는 7.5m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간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은 주거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빌라의 모습이고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아니고 용적률도 높고 그다음에 1조권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7층, 8층까지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들을 보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경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때 어떤 토지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총 4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인데요. 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위쪽 북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토지가 이제 1번이고요. 2번은 두 면이 북쪽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북쪽에 접한 땅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른 목골이고 북쪽에 바로 집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를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2번이고요.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은 땅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긴 땅이고요. 북쪽으로 세로가 좁은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 모양이 가로로 긴 땅, 이렇게 네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토지는 1번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낀 땅은 1조건 사선 제한 적용을 가장 덜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 1조건을 북쪽에 이제 이렇게 북쪽에 있을 때 북쪽으로 적용을 받으면 1조건을 받더라도 이렇게 면적이 조금뿐이 안 받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1조건을 받으면 아주 넓은 면적의 1조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적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들을 뒤에서 제가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제가 좋은 토지는 북쪽에 도로가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북쪽에 땅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도로 있는 경우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설명드렸던 1조건을 일반적으로 적용받았을 때, 그러니까 북쪽에 도로가 아닌 북쪽에 땅이 있었을 경우, 북쪽에 집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7.5m가 들어왔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북쪽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1조건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9m까지는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똑같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3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으로 4.5m가 들어왔지만 여기는 1.5m만 들어오면 되고요. 저쪽에 있는 것은 6m가 들어왔지만 3m만 들어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좋은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종 주거지역 기준으로도 평당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4층, 5층에 다세대 주택을 1개 혹은 2개만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5억, 6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조건이 북쪽에 도로 있는 경우가 전체 토지 중에 가장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면이 북쪽에 접한 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인접 대지의 경계선이고요. 북쪽으로 지금 두 면이 접했기 때문에 실제로 1조건을 받는 면적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안으로 들어오는 면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땅이다. 좋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위쪽이 북쪽이고 1조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1.5m를 띄고요. 그다음에 4층은 이 정도 공간에 될 테고요. 그다음에 5층은 이만큼이 지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쪽으로 가로가 좁은 땅은 1조건을 받기는 받지만 많은 면적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북쪽으로 세로가 좁은 땅, 그러니까 가로가 긴 땅인데요. 가로가 긴 땅일 경우에는 실제로 1조건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층, 5층에서 꺾여지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1, 2,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층, 5층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찾아먹기 때문에 1조건을 적용을 많이 받아서 용적률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1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축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주로 많이 이렇게 적용을 했던 사례들인데 지금은 오래된 주택에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경매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어떤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 그래서 한 개 세대만 투자를 하실 때도 그 세대가 속한 대지를 보시고 그 대지가 북쪽의 도로를 접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경매 금액을 산정을 하실 때 이 건축물은 이미 오래됐고 나중에 이제 향후에 재건축 혹은 신축을 하셔야겠죠. 그럴 경우에는 북쪽을 도로를 접한 토지가 훨씬 더 1조건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더 좋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대지 지분이라든지 위치 아니면 해당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1조건의 개념 정도는 이해하시고 어떤 토지, 어떤 모양의 토지, 어떤 도로를 접한 토지가 더 좋다 여기까지 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부동산 관련된 기초 지식 중에서 1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투자했냐 혹은 모르고 투자했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 다르고요. 네, 수익성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찾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실 때 이 1조권 사선 제한에 관련된 부분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시간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역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오늘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5호선 따라서 첫 번째로 가볼 곳 저희가 강서구 방화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대표님 마곡지구 근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곡지구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마곡지구를 기준으로 지금 물건지는 좌측에 있고요. 이 지역이 마곡지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방화역 기준으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투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들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곡지구에 있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해보시겠다, 월세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물건지에서는 방화터널을 지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림픽대로를 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은 바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년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이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꼭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마곡지구는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있고, 인근에 이제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 보시면 마곡지구가 개발할 당시보다 지금은 몇 배 이상 금액이 뛰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항시장역 주변의 재개발 지역들도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포공항 업무 배후에 있는 업무지구들하고 그다음에 배후 지구들이 계속해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에는 대곡 수사선이라든지 아니면 김포공항철도 이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호재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있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이 물건들 주변에 있는 지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큰 그림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지금 그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 월세로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개 다 지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세 금액도 전세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를 놓거나 월세를 주기에 좋은 지역인 게 바로 근처가 마곡지구라고 합니다. 정말 일자리가 많고 직장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저희가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마곡지구 관련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마곡지구 관련해서 호재들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이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그 구도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마곡지구가 들어섬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있고 임차인들이 고임금 임차인들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강남이나 아니면 그런 마포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월세 수익률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수익률이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높지만 공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익률도 높으면서 공실의 위험이 점점 더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서 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곡지구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서울식물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은 이미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직 그 서울숲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나무들이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녹지 공간들이 우수해지고 있고 한강물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녹지 공간으로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그리고 일산에서도 실제로 마곡지구에 있는 상업지구로 많이들 놀러 오실 만큼 이 지역이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고 월세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곡지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처음에 들어오셔서는 약간의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월세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그 김포공항 주변에 버스 터미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 공항 옆으로 버스 터미널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유동인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인근에 있는 상업 지역들의 개발 계획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내에서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에 김포공항이 개선되는 그런 호재도 있었네요. 이렇게 마곡지구로 인해서 수요가 충분한데 월세까지 좀 높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귀가 솔깃해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얼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하고 월세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지금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고요. 지금 예상되는 임대 금액, 그러니까 전세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렇게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실 때 좀 걱정도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세가 최초에는 2억 2천만 원에 맞춰졌지만 나중에 2년 뒤에는 전세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임대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현장에 오셔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2년 전에는 임대 시세가 2천만 원에 한 70에서 75만 원 정도 수준이 적정하던 때가 있었었는데요. 현재는 80만 원 정도에도 충분히 임대가 나가는 만큼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도 마곡지구 주변 아니면 김포공항에 있는 승무원들 이런 고임금 직장인들로 점점 더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대와 월세 모두 유리한 지역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곡지구 주목하고 계신 분들은 강서구 방화동의 투룸 다세대주택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5호선 오피스라인 장안평역 근처에서요. 1.5룸 소형 가구를 위한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자, 장안동 쪽이 살기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 이 주변 어떻게 좋아지고 있나요? 네, 우선 지금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요.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장안평역에서 물건지는 북쪽으로 약 도보로 1분 거리도,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이고요. 물건지 주변의 입지적인 상황들을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는 장안평역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중고차 단지, 오래된 중고차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 중고차 매매 단지를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중고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뤄지는 계획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고차 매매 단지 밑쪽으로 보시면 중랑물 재생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물 재생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공원화하고 지하화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계속해서 지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인데요. 아마 올해 공시지가 2월 달에 발표한 공시지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국이 약 6% 정도 올랐고 좀 덜 오른 지역도 있고 더 오른 지역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6%도 올랐는데 이런 초역세권일수록 6%가 아닌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물건지에서 이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준공이 난 현장인데요. 아마도 현재는 작년 대비해서도 약 한 10% 정도 높이 올라간 금액으로 토지를 사야 되고 건축비도 올랐기 때문에 뒤로 투자하시면 투자하실수록 전체적인 금액, 투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늦기 전에 저희가 장안동 쪽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장 현대화도 그렇고요. 중랑물 재생센터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네, 물 재생센터 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 주변에 있을 때 좋은 시설은 아닌데 이 시설이 지금 이렇게 아주 넓은 면적이 녹지 공간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되고 그다음에 지하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물건지 지금 장안평역에서 바로 도보 1분에 있는 거리에 있는 물건지에는 녹지 공간이 생긴다, 공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지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민자화 사업이고요. 10.4km 구간을 2024년에 착공 예정인데요. 지금 그 나중에
개발 계획도에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2024년에 착공한 후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층부는 공원화되고 지하화되기 때문에 동부 간선도로가 상습 정체구역이 아니고 물건지 주변에서는 아주 큰 공원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호재이다. 교통 호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호재는 서울시 대표도서관이 동대문구의 전농동에 생길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대표도서관이 동대문구, 그다음에 강서구 두 군데 생길 예정이고요. 물건지 주변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도서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공원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초역세권의 지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서둘러서 좋은 물건이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의 최적기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왜 살기 좋아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정확히 대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서관도 설립되고 녹지도 정말 많아지는데 또 초역세권 근처를 살피고 있거든요. 1.5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서울 시내 초역세권에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월세를 안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시면 8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이 되시는데요. 요 지역도 월세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5룸 아파트인데 실제로는 2룸으로 만들 수도 있을 만큼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막바지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꼭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널찍하게 나온 1.5룸 구조의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유망 지역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대표님의 1:1 무료 상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광수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거예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과 이기는 지역,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 만나보겠습니다. 두 지역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강남권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가격 방어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 소형주택을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금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서 봤을 때 저평가된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도에 대한 호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저평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부터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근처에서 방 1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소형 가구 분들을 위한 아파트 찾으러 저희 강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주목하신 이유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교대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2호선이죠. 2호선과 3호선 바로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그리고 남부 고속터미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강남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SRT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3호선,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서역으로 와서 3호선을 이용을 한다 하면은 바로 지금 이제 따로 환승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역 또한 바로 교대역이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강남역이 나오죠.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강남역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초동을 한번 이제 블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물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2블럭입니다. 2블럭. 바로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입시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는 학원가와 대학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블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은 물론이고 여기서 학생 수요층까지, 대학생과 그리고 재수학생까지, 학생 수요까지 굉장히 두드러진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이제 업무지를 보게 되면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죠. 서초동. 바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강남역으로 가게 되면 테헤란 밸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헤란 밸리를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90년대부터 IT 업종이 대거 몰리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보니까 테헤란 밸리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업체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 이렇게 업체들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수요층들이 그 일대로 주거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테헤란 밸리와 불과 도보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분 또는 전철로는 한 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테헤란 밸리의 이런 야경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은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업시설이죠. 상업시설과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제 업무시설이 이렇게 복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업시설을 한번 봤을 때에는 어떠한 이제 병원가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여기에서 학원가 또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수요도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로 인해서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 그것도 2호선 라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선호하는 노선 중에 하나가 2호선이죠. 2호선을 안고 있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어떠한 주거지 선택으로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교대역이 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물건이 소형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 아파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 2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이제 부모를 만났을 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취업은 서울로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방에서 어떠한 젊은 층이 이쪽으로 바로 서울로 진입하는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1, 2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통계청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울 안에서 1, 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곳을 따졌을 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소형주택의 투자가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형 아파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많은 건 당연한데 저희가 만나본 이 지역이 학원가가 밀집돼 있어서 학생 수요까지 정말 풍부하다고 합니다. 교대역 역세권에서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는데 한 정거장만 가면 강남역이잖아요. 호재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남에 대표할 수 있는 호재가 바로 GBC 사업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인데, 자, 이곳이 드디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6년 만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곳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자, 최근에 5월 6일 날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용산국제업무복합지구의 업무시설 대신 주거시설 8천 가구를 공급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대책이 나왔는데, 자, 그럼으로써 대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강남이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완공은 2026년도에 그 일대가 완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먼저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7층에서부터 105층으로 그 높이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높이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연 어떠한 생활시설, 어떠한 인프라가 들어설 건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하러 나섰을 때 숙박시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국내에 어떠한 이제 그 관광객 수요만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게끔 바로 숙박시설까지 만들어낸다라는 점.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그리고 공연장, 그리고 마이스 산업,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가 마이스 산업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집회장, 전시장,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불러오는 그 어떠한 효과들을 한번 보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강남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인프라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곳이 교통적인 부분이 또 개선이 됩니다. 발달이 된다는 점이죠. 이곳의 SRT는 물론이고 그 GTX 노선, 그리고 또 유례 신사선, 이러한 부분들까지 총 4개에서 5개 노선이 현재 계획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곳이 강남이라는 곳 굉장히 교통이 우수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럭적으로 봤을 때 각 모서리별로 그 점거하는 그러한 노선들이 있는데, 그만큼 교통이 우수한 곳 중에 한 곳은 분명한데, 이곳에 이렇게 삼성동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는 점은 그 일대까지 분명히 어떠한 가격 영향이 시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지상부에는 대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도심 내에 이렇게 공원시설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 그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이제 도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대역으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개발 및 그 지정지라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롯데치성 부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 이 부지 역시 개발에 어떠한 이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9분 내로 이렇게 도보권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리풀 그 업무지구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이 강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떠한 이제 단기든 장기든 직접적인 어떠한 차익 목적이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을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교대역 인근으로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프라 정말 탄탄하죠. 거기다가 업무단지까지 들어오고 있는 교대역 근처입니다. 자, 아무리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이 아파트니까 투자 여력 나에게 맞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시세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2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1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소개받아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원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주목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에 오피스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저희 금천구 가산동 업무단지 바로 근처에 오피스텔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금천구 가산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 저평가되어 있던 금천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에 대한 어떠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희소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대장주라 하죠. 대장주.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강남도 그렇고, 그리고 마포도 그렇고,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금천구에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있지만은 실제로 반영이 안 된 곳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가산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곳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곳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또 여기서 오피스텔, 이러한 소형 주택들에 대한 공급은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번 보게 되면 수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임차 수요가 되겠죠. 임차 수요를 보게 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대형 평수 또는 아파트의 20평대라든지 30평대에 거주하는 수요보다는 소형 평수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1, 2인 가구가 거주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액으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떠한 이제 투자의 방향이 옳은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지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 밸리,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밸리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철을 이용을 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금천구가 이렇게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노선이죠.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바로 이 일대로 생기게 되는데 2024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추후에는 약 5분 정도로 바로 신안산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런 업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벨리 1차에서부터 3차. 지금 이곳은 그 업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지. 그런데 IT 업종이 이렇게 몰려있는 업무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곳이 그래서 이제 입주한 기업만 약 100만여 개, 그리고 대규모의 첨단 산업재,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 인구만 지금 약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들 수요층들, 특히 어떠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근처에 집을 얻으려는 그러한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대로 어떠한 이제 주거지를 선택하는 수요 역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공실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
그 매매가 지수라든지 전세가 지수라든지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매매가 지수라든지 전세가 지수의 평균치보다 금천구는 그 지수가 높았습니다. 매매가 지수도 서울의 평균치보다 높았고, 그리고 전세가 지수 역시 서울의 평균치보다 높았습니다. 우리가 매매가 지수가 높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물론 실거주 수요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어떠한 매입 목적, 투자를 하기 위한 매입 목적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지수 역시 서울시의 평균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어떠한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태까지는 금천구가 가격 반영이 되지 않은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런데 이곳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서울 자치구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곳이다라는 점.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개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에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려면요, 주변 지역의 교통 호재라던가 좀 기대되는 소식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안산선 개통된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업무지에 종사하고 있는 수요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로 신안산선이죠.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개통을 앞두고 2014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사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천구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곳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에 2개 역이 생기는데, 여기에 생기게 되면 바로 여의도의 업무지까지 10분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120km로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여의도까지 10분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철도 노선으로 인해서 기대 가치가 높다. 그리고 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 산업이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여기에 교통 흐름을 원만하게 시키고, 그리고 또 녹지 환경까지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 바로 금천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뉴딜 사업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아니라 도시 재생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금천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IT 업종이 몰려있는 업무지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업무지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주거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곳에 투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셨으니까 가격 바로 만나볼게요. 투룸 오피스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의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500만 원,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500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2천에서부터 월세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자, 제가 매매가 지수와 그리고 전세가 지수가 서울 평균치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세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세가 그리고 월세가 역시 시세 바로 이제 상승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 함께라면 더욱더 좋은 투자 지역 추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수익 투자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세미나와 1:1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셔서 선착순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김창모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 C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